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5일 새벽 5시입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지켜보면은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는 박근혜가 아니고 문재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절로 드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란 말도 참 부드러운 표현인데 악정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 중인 한일 간의 이 경제 문제, 경제 갈등, 즉 징용자 배상 판결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유례없는 무역 보복,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아주 거의 결정적인 타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허둥대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하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늦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2012년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다 무시해버리고 국제법도 무시하고 한일 기본조약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다른 판결을 해버렸어요. 2012년에. 그래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이 대법원 판례대로 이게 만약 확정이 되면은 한일 간의 관계가 거의 파탄난다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법원의 관계자도 참여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비서실장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했다는 뜻인데 이걸 지금 재판 거래다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됐다 해가지고 전 대법원장과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을 죄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가 걱정했던 대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박근혜 정부가 한일 관계를 파탄되게 하지 않고 그래 함으로써 우리 국가 경제를 보호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이걸 적폐라고 몰고 있는데 지금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적폐입니까?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한일 기본조약에도 위반되는 이런 판결이 나오도록 방치한 적극적으로 방조한 문재인 정권이 오늘날 이런 경제적 재앙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다면 누가 재앙입니까? 누가 적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할 일을 했고 당연히 외교 문제에 관한 한 법원에게 정부의 의사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판사들의 그 백면서생적 판단에 맡기면은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럼 안보 문제, 외교 문제도 법원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까? 안보 정책, 외교 정책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친중 반일적인 외교를 펴다가 2015년에 가면은 결국은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 최종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아베, 박근혜 그거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잘된 것이고 이것을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이 거의 적폐에 가깝죠. 그 다음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내정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치 파괴 아닙니까? 법치 파괴.
정치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노골적 정치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이런 작태는 박근혜 정부 때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었던 검찰총장 한 분은 자기는 임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청와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전화 오는 것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그렇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노골적 개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윤석열 씨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타격이 때는 댓글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댓글 수사는 그 기소가 됐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기소가 돼가지고 원세훈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는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죠. 거기에도 무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문재인 정권에 비교하면은 그야말로 천사죠. 천사입니다. 또 지금 밝혀진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씨는 김정은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김정은과의 평화 공조는 불가능하다 해서 김정은 제거 공작을 펼쳤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허락하에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잘한 것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욕을 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박근혜 두 사람 중에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정상인입니까? 누가 애국자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민 세금을 마치 선거운동 자금 풀듯이 퍼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자립심을 마비시키는, 국민들을 국가 의존형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행태와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4대 개혁을 추진해가지고 건전한 국가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것 비교하면 누가 적폐죠? 국고를 그들 내는 사람이 적폐입니까? 국고를 알차게 유지한 사람이 적폐입니까? 지금 주로 저는 큰 걸 봅니다. 또 하나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정훈 아주 북한 인권 전문가 유능한 분을 인권대사로 임명을 하고 북한 인권의 문제의 국제적 제기에 협조를 했고 드디어 2014년에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건의를 한 것까지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권리 침해입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버리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의 인권을 촉진하고 지키기 위해서 국제적 노력을 했다. 누가 적폐입니까? 박근혜가 적폐입니까? 문재인이 적폐입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했고 결국 사드 배치를 결단한 사람이 박근혜 정권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은 사드를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배치 안 하겠다고 시진핑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핵미사일 앞에 벌거벗긴 채 노출시켜 놓고 있는 문재인, 사드 결단을 한 박근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적폐입니까? 그리고 누가 재앙이죠? 뭐 이것만 해도 안보 문제, 재정, 그리고 북한의 인권, 그리고 법치 이 4개 기준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적 행동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욕을 먹으면서도 국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정이 되는데 바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로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고 사실상 한국의 최대 적폐로 규정되어야 할 문재인 씨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다. 청와대에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죠. 정치검사가 그렇게 만들었죠. 정치판사, 그리고 제왕적 국회, 귀족노조,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한 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 수준이 국민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